충남대 컴퓨터공학과 유철 교수입니다.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 서서 굉장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저는 컴퓨터공학 한 사람인데 왜 우리 전자기록 R&D 쪽에 관련된 첫 번째 초청연사로 나왔나 좀 의심스러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제가 원래는 전공이 데이터베이스 쪽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부터 우리 전자기록 연구보존 기술 용역을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상명대, 한성대, 그 다음에 신라대 이렇게 계신 문헌정보 교수님들하고 특히 이제 전자기록이니까 컴퓨터 쪽의 인력도 같이 저희가 포함이 돼서 제가 그때 이제 연구 책임자를 맡았었는데요. 그 2004년도, 2005년도 결과물이 현재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네오라는 그런 우리 네스트된 그런 그 오브젝트 형태로 지금 전자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연구 보존을 하고 있는 문서 보존 포맷, 그다음에 연구 보존 포맷을 그때 저희가 연구 결과로 내놓고 다행스럽게도 그것이 이제 표준화 과정을 거쳐서 현재 우리 캠스에 실제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RM에도 적용이 되고 있고요. 제가 오늘 부탁을 받은 거는 이제 전자기록 관리 R&D가 그동안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이제 우리가 R&D를 해야 될 그런 토픽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좀 살펴보는 그런 거를 부탁을 받아서요. 저도 뭐 여러 건 그 참여를 한 그런 연구 과제들이 있지만 전체적인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버뷰를 좀 해드리고 발전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해도 잘 동작을 안 하네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예, 제가 이제 국가기록원한테 이번 발표를 준비를 하면서 그 전체 R&D 추진 현황을 좀 달라고 했더니 2008년도부터 좀 주셨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8년도에 있는 과제들이 한 5개 정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그냥 쭉 보시고요. 직접적으로 전자기록 관리에 이제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보존 기술에 대한 것도 있고 매체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참여한 거는 이제 2008년도에 웹기록물 아카이빙 쪽에 제가 참여를 했었고요. 2009년도에도 한 4개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10년도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한 4개 정도 진행이 됐고요. 여러분이 그 자료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연구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굉장히 좀 힘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2011년도도 4개 정도. 그 제일 밑에 보면 복합 전자 기록물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저희 학교에서 연구를 했고요. 보시면 이제 2012년도부터 좀 과제 수가 줄어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록 관리에 대한 연구가 다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이제 많은 부분이 실제로 우리 전자기록 관리에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는 과제 수가 거의 매년 하나 내지는 2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주로 설명드릴 거는 제가 수행했던 과제와 뭐 다른 또 과제들도 다 포함을 좀 시켰고요. 특히 아까 원장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그 2017년도에 지금 그 연구되고 있는 과제가 차세대 기록관리 모델 재설계 연구 지금 이제 중간 정도 보고가 됐고요.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그 주관기관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 저희 전자기록 우리 위원회에서 이 중간 보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요. 많은 이슈들이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재설계가 되고 있어서 그것과 연관시켜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전 과제로 넘어가서 보면 저희가 이제 앞으로 풀어야 될, 그러니까 더 연구를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시스템에 반영을 해야 될 그런 발전 과제 중에서 첫 번째 거는 그 전자기록물이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은 전자문서의 본문하고 첨부 파일. 그러니까 2004년도, 5년도에 연구했던 거는 저것을 타겟으로 했던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후속됐던 연구들이 여기 있는 웹 기록물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또 SNS, 우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런 기록물들, 그다음에 행정정보 데이터셋,
우리 주로 데이터, 우리 행정정보 시스템들에서 생산되는 주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셋들이고요. 그런데도 아직 우리 연구를 아직 안 한 그런 그 대상 기록물들이 있습니다. 이메일, 뭐 쉽게 우리가 아마 아카이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외국에서는 많이 아카이빙을 하고 있으니까 이메일은 굉장히 쉬울 것 같고요. 이북도 굉장히 표준 기술이 있어서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아직 우리가 표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각 부처마다 좀 이따 설명드리는 것 좀 다양하게 좀 돼 있고요.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캐디캠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면류, 전자 도면류. 옛날에는 다 그것들이 이제 그냥 도면으로 생산이 됐지만 지금은 전부 다 캐디캠 시스템을 써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이슈 중에 이제 하나가 될 것 같고요. 우리 R&D 쪽에서도 그렇고 국가기록원 내에서도 시청각 기록물을 이제 따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시청각 기록물도 대부분 전자화된 형태로 지금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시청각 기록물도 이제 전자 기록물의 한 범주로 같이 들어와서 좀 일관성 있게 이렇게 관리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청각 기록물은 전부 다 범위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전자문서 관리 체계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냥 이제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고요. 아까처럼 제한된 범위, 이미 생산되고 있는 우리 전자문서 생산 시스템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온나라, 지금은 이제 온나라가 주축이 되고 있죠. 거기에 있는 기록물들을 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아카이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웹 기록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거는 서피스 웹. 우리 보통 보면 웹페이지의 앞에 보이는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 부분만 지금 이제 수집을 해서 그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뒤에죠. 우리 보통 얘기하는 딥웹이라는 겁니다. 딥웹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게시판, 우리 웹상에서 게시판이 있다 그러면 게시판 실제 데이터는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고 그것들이 이제 게시판 형태로 해서 우리 웹 HTML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저 딥웹에 있고요. 저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거의 앞에 서피스 웹에 비해서 거의 3배 정도의 자료가 뒤에 있는데 아직도 저거는 일단 연구는 저희가 했고요. 그러니까 아카이빙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는 끝났는데 아직 국가기록원에서 실제로 시스템으로 구현돼서 되고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딥웹이라는 게 아직도 좀 적용돼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SNS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트위터를 아주 즐겨 사용하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을 도널드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페이스북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이가 나왔을 때도 바로 페이스북에 올리셔서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물론 청와대뿐만 아니라 모든 부처가 페이스북하고 트위터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사실은 R&D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수집하고 어떻게 아카이빙 할지를 연구를 했는데 아직 국가기록원에서는 실제로 시스템으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트위터 같은 경우는 트위터사에서 보관하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각 계정마다 건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거부터 지웁니다. 그래서 다시 나중에 옛날 걸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각 부처에서 생산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다 소멸돼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제가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정보통합전센터로 그게 이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제가 거기 자체평가위원장도 맡고 있고 또 운영위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원장님한테 좀 압력을 집어넣어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 거 다 없어진다. 국가기록원이 지금 수집을 따로 안 하고 있으니까 어느 부처에서 어느 기관에서도 좀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빅데이터 우리 분석을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현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우리 트위터하고 페이스북을 각 정부 부처의 것들을 다 수집을
해서 보존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이제 활용을 위해서 지금 저장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국가기록원에서 이걸 하신다 그러면 이제 같이 협조를 해서 옛날 데이터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갖고 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셋이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죠. 아까 그 2017년도 연구에서도 이 데이터셋을 다시 한번 또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셋의 범위는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행정정보 데이터셋에 뭐 2007년도 연구된 거에 보면 그냥 구조화된 데이터 정도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좀 더 광범위한 데이터셋들을 우리가 수집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5년도에 행정정보 데이터셋 다시 한번 연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우리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생산되어 있는 관련성 있는 그런 정보들의 집합체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여러분이 쉽게 생각하시는 철이나 건 형태로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이제 일정한 그런 R&D 결과물을 냈고요. 지금 국가기록원에서 이거는 시스템으로 실제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북은 2011년도에 연구가 됐던 건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은 좀 바뀌었지만 각 부처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따로의 포맷을 갖고 이북, 굉장히 홍보성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간행물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아직 국가기록원에서 표준을 제시해 주시면 아마 각 부처에서 그것에 맞춰서 이제 아마 그 생산들을 하고 이관을 할 텐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요. 그런 상황이라서 거의 그때 연구할 때는 현재 사실은 그때 연구에서 저희가 EPUB라는 것을 표준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시를 했고요. 요새 전 세계적으로 EPUB를 사실은 우리 이북의 표준으로 디팩토 스탠다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기록원에서도 바로 이건 아마 뭐 추가의 연구가 필요 없이요. 이북을 우리 이북 형태의 표준으로 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관을 받는 형태를 정하시면 바로 이것들은 수집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춰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캐드캠입니다. 제가 저번 달에 국토교통부 항만청에 평가를 하러 갔다 왔는데 거기 이제 자문위원으로 가서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금 지방도로, 하천, 그다음에 항만, 뭐 건축물 이런 도면류가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엄청나게 생산이 되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방법이 없어요. 거기는 기록 관리에 대한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도면을 어떻게 할까요? 도면을 어떻게 항만 공사를 한 다음에 도면류를 그러면 국토교통부로 어떻게 이관할까요? 그러니까 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답을 좀 약간 일부 드리긴 했지만 국토교통부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국가기록원에서 빨리 이 전자도면류에 대해서 뭔가 표준을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집 방법 및 이관 방법 및 그 다음에 보존 기술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셔야지 지금은 거의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냥 프린트해서 인쇄해서 제출을 하거나 그냥 파일 단위로 넘기고 있는 그런 형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왜 도면만 넘으면 안 되냐면 캠이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공정 자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이라고 그러면 조립하는 순서가 바뀌면 그 제품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캠에는 그 조립하는 순서까지 다, 시공하는 순서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그대로 저희가 보존을 해야지 나중에 그 시설물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앞단에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 CAD 같은 표준들은 여러 개가 있는데 특히 이제 PDF-E, 그래서 우리 지금 연구보존 보면 PDF-A1을 쓰고 있는데 PDF for Engineering 그래요. 3D 포맷까지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의 캔디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는 좀 앞으로 R&D를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CAD-CAM 쪽은. 그래서 R&D를 꼭 해야 될 그런 기록 대상물이다. 그래서 아까 뭐 이메일, 이북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고요. CAD-CAM 부분은 좀 앞으로도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좀 빨리 넘어갈 텐데요. R&D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아직 시스템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가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R&D가 끝났으니까 되게 우리가 R&D가 끝나면 그다음에 그것을 표준화를 하고 표준화가 끝나면 그걸 이제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현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요. 아직 요거는 이제 표준까지도 안 가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기록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이런 기록물에 대한 것도 그 R&D의 성과물을 바로 우리가 기록 관리에도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신층 웹 기록물, 우리 아까처럼 추출 도구, 변환 도구, 이래서 이제 우리가 메타데이터까지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 우리 장기 보존 포맷으로 해가지고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뭐 방안들은 마련되어 있는 거고요. 표준화와 시스템 구현이 앞으로 이제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신층 웹 기록물을 우리가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아시는 분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할 때 데이터만 모아오면 되겠다, 데이터 세트만 모아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데이터를 나중에 이해하려면 거기에 스키마라는 메타데이터 정보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스키마를 정의하는 게 이제 SQL이라는 표준화된 그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탠다드화되어 있는 게 1999년도 SQL 표준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같이 이렇게 정의된 형태도 같이 아카이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좀 쓰셔서 그런 것까지 이제 같이 아카이빙을 해야 된다. 라는 거를 나중에 표준에다 잘 집어넣으셔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저장 포맷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연구 보존 포맷, 그 유럽 쪽에서 지금 쓰고 있는, 이건 스위스 정부에서 만들었는데 EU에서 전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AD라는 그런 포맷을 이용을 해서 이제 질문들을 하시죠. 어저께도 우리 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회의를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오라클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오라클이 워낙 비싸고 메인터넌스 스피드 비싸고 거기서 국산 DBMS로 지금 많이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어요. 마이그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뭐 큐브리드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그런데 DBMS가 바뀌어도 DBMS하고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포맷이 필요하죠. 그게 가장 좋은 캔디데이트가 CAD라는 그런 포맷이고요. 실제로 저희가 R&D에서 저희가 그 프로토타이핑을 해봤는데 상당히 DBMS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저장, 보존할 수 있는 그런 포맷임이 확인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은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다 우리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수집을 해서 그것을 잘 수집 포맷, XML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존을 해야 될 것이고요. 트위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없어집니다. 계속. 수량이 이제 초과가 되면, 건수가 초과되면 점점 없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주기적으로 수집을 해야 됩니다. 주기적으로 시점 데이터, 또 트위터에는 중요한 게 시점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점 데이터하고 같이 수집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모아놨다가 일정한 형태로 모여지면 이제 뭐 연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카이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잘 우리 임시 저장을 해놨다가 그것들을 저장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어야 돼요. 너무 테크니컬한 건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혹시 관심을 가지시면 연구 보고서들이 다 국가기록원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행정정보 데이터 셋입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고 있냐면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는 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그 OLTP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는 것만 신경을 쓰는데요. 포인터가 잘 안 나오네요. 그 빅데이터, 그죠? 우리 ICBM 할 때 그 B가 빅데이터 아닙니까? 그 빅데이터에 대한 대책도 이제 앞으로 또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1번 OLTP, 2번 올랩 정도를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어떻게 하는 형태에 따라서 또 그 다음에 데이터의 그 모습에 따라서 저희가 세 개의 축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거에 보면 저기처럼 종류에 따라서 통계청 나라 통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관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산림청 같은 경우는 수집의 대상이 되고 국토부의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일단 현재 거를 이관해 놓고 추가되는 것은 계속 수집을 해나가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관의 대상인 기록물, 수집의 대상의 기록물이 아니라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데이터의 특징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식에 따라서 저희가 수집과 이관을 적절히 우리가 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업무 프로세스도 현재 있는 전자기록물하고는 좀 다른 형태의 것들이 돼 있고 이미 이것도 R&D가 돼서 결과물이 있고요. 이번에 2017년도에 다시 한번 이것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이제부터 아까 1번, 2번은 R&D가 안 된 거가 무엇인지, 2번은 뭐냐면 R&D가 됐는데 뭘 더 구현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두 개를 소개시켜 드렸다면 이제 3번부터는 차세대입니다. 차세대. 그러니까 지금 아직 R&D도 안 됐고, 그죠? 구현까지도 아직 생각이 아니고 한번 진짜 재설계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지금 명지대에서 하고 있는 연구를 보면 현재 그 분류 체계하고 현재 철권 구조가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저도 여러 번 연구를 통해서 도저히 아까처럼 SNS 기록물, 웹 기록물, 그죠? 뭐 이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려면 현재 있는 철권 구조는 도저히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연구에서는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기 오른쪽에 지금 그 연구의 중간 결과물로 나와 있는 게 기록 집합체, 뭐 기록 계층이라는 것을 뭐 써가지고 좀 더 유연한 형태로, 다시 그냥 쉽게 말하면 철권 구조는 더 이상 아니다 라는 거죠. 철권 구조로는 도저히 그 새로운 기록물들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아마 결과물이 나올 텐데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옛날에 국가기록원하고 상의를 했어요. 웹 기록물을 수집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저장할 때, 보존할 때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철권 지키세요. 그래서 철권으로 억지로 갖다 끼워 넣어봤어요. 근데 억지로는 들어가죠. 들어가긴 하지만 웹 기록물 자체에 고유한 그런 특성을 다 담을 수 있지는 못한다 이거죠. 그건 옛날 할 수 없이 맞췄던 거고요. 만약 철권 구조를 탈피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행정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행정 데이터셋의 고유의 이렇게 기록 계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 기능 밑에 시리즈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들, 테이블 밑에 있는 로우들. 그러니까 철권을 깨는 순간 우리가 그 데이터 대상 기록물을 가장 적절하게 담을 수 있는 새로운 그 계층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더 연구를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발전 과제 중에 하나이고요. 그게 이제 바뀌면 보존 포맷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바꿔봐야 됩니다. 저희가 2004년도, 5년도에 연구할 때 결과물로 우리 할 때 문서 보존 포맷은 PDF A1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연구 보존 포맷은 네오라는 걸 써야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결과를 냈던 건 그 당시 그 기록물에는 그게 이제 적합한 구조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죠. 아까처럼 대상 기록물이 늘어나고 기록물의 형태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걸 담을 수 있는 보존 포맷도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016년도에 이것도 명지대에서 연구한 건데 여기 보시면 장기 보존 포맷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옛날에 그 기록물 장기 보존 포맷 형태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거 백잇 같은 새로운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충분히 매핑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신 거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백잇 그게 뭐 어려운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쉽게 쓰시는 GIF입니다. GIF. 여러분이 쓰시는 GIF 형태로 묶음으로 해가지고 훨씬 더 기록물의 특성을 살리면서 우리가 또 보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면서도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운 보존 포맷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전자문서 이렇게 장기 보존 포맷을 우리 웹 기록물 같은 경우는 이제 철권 구조를 지켰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SNS 기록물도 이제 철권 구조를 매핑을 하려면 할 수는 있지만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보존 포맷을 좀 저희가 변화시키자. 그래서 문서 보존 포맷은 PDF A1을 기존에 쓰던 것이고요. 클라우드 기반의 지금 RM에서는 ODF를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DF가 기본적으로 클라우드 온나라 시스템에서 우리 ODT 같은 그런 ODF들을 기본적으로 문서 보존 포맷으로 쓰는 것은 적극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XML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존에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만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PDF A2, 그 다음에 A3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보존 포맷은 BACIT이라는 그런 GIF 형태로 좀 더 플렉서블하고 오버헤드도 지금 네오 같은 거에 있는 오버헤드도 줄이고 나머지 것들 다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네오를 충분히 현재 있는 것도 변화할 수 있고요. 뭐 기존의 걸 굳이 나중에 마이그레이션이 필요하다면 하겠지만 새로 나오는 기록물들은 이제 새로운 장기 보존 포맷 형태로 우리가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이제 발전 방향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5번째인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제 메타데이터도 좀 바뀌어야 됩니다. 메타데이터는 옛날 같으면은 이제 우리 보존 메타데이터, 뭐 기술 메타데이터, 뭐 여러 가지 형태들을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국가기록원의 표준으로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요. 그렇게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이제 매츠라는 형태로 하면 좀 더 큰 그릇을 아까처럼 모든 기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가 되지 않겠냐. 혹시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매치하고 백잇은 뭐예요? 그러면 백잇 안에 매치라는 형태로 메타데이터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두 개가 컴패터블하게 외국에서는 벌써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진짜 국가기록원 올 때마다 제가 외치는 게 뭐냐면 아이덴티파이어 바꿔주세요. 지금 아이덴티파이어는 철권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식별자로 되어 있고요. 철권 구조를 우리가 바꾸면서 당연히 식별자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쉬운 건 뭐냐면 URL을 우리 지금 클라우드 쪽에 기록관리 쪽에 URL을 아이덴티파이어로 쓰시더라고요. URL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아이덴티파이어입니다. 그래서 URL을 아이덴티파이어로 쓰시면 안 되고 우리 디지털 오브젝트 아이덴티파이어 DOI 형태로 해서 이 기록물이 어느 위치에 있건 유일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별 체계로 변해야지 되고요. 나머지 메타데이터도 옛날에 있는 전자문서 메타데이터나 외기록물 메타데이터들을 다 담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매츠라는 형태로 해서 우리 기술적인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관리 메타데이터, 그 다음에 그 안에 포함되는 모든 파일들과 그것들의 구조 관계를 한꺼번에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메타데이터로 이제 발전을 저희가 해야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행정정보 데이터셋을 만들 때 매치로 다 담을 수 있는지 그리고 현재 있는 메타데이터를 다 수용할 수 있는지 저희가 실제로 해봤는데 잘 되더라 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앞으로 발전 방향 중에 또 큰 획을 긋는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 한 5가지 정도로 저희가 발전 과제를 말씀을 드렸고요.